그렇게 CQI로 인한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과 수업에 대한 기대 수준과 그런 학습 만족도가 당연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교과목 설계에 대한 전문성도 더 제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과 측면에서 본다면 학과가 추구하는 혹은 전공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고, 소속 학생의 전공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과의 성과가 모여지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요. 그런 교육 경쟁력을 확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측면의 연구 기대 효과가 모아지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함양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자율성과 창의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DQV 인재로 육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대 효과입니다. 본격적인 연구 지침을 기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QI 체계에 따라서 교과목 CQI, 학과 CQI, 대학 CQI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1번과 2번의 양식은 이미 학과의 학사팀을 통해서 학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QI 보고서의 작성 방향, 시간상, 세 번째만 읽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업 관리를 통해서 전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과는 어떤 연결고리 없이 일반적인 형태의 기존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나 그런 CQI의 보고서 구성 항목을 그런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CQI의 그 연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과목 CQ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연구 지침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학과에서 받아보신 그 문서에 있는 연구 지침과 동일할 겁니다. 이것을 읽기보다는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굉장히 낯익은 창이 하나 보입니다. 교과목의 기본 정보인데요. 윗부분에 있는 표 윗부분에 있는 건 강의 계획서에 있는 정보와 아주 동일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 강의 계획은 일반 강의 계획인가 아니면 코커리 강의 계획인가입니다. 일반 강의는 기존의 모든 강의 형태를 다 통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커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 설계된 그런 강의를 의미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1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현재 2학기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일반 강의계획서의 체크가 디폴트로 되어 있었고요. 코커리 강의계획서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을 클릭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그 학사팀 강의계획서 입력 공문에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코커리는 바로 교과와 비교과가 연계된 겁니다. 그야말로 코된 겁니다. 올해 2학기 현재 대학 글쓰기라는 그런 공통교양과 자유교양대학의 글쓰기센터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서 코커리 강의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1학년 아이들이 역시 듣는 진로설계와 자기개발 이 외에도 수학 관련 전공 수업에 코커리로 연계된 수업이 운영 중입니다. 교직 과목에서도 일부 있고요. 이렇게 코커리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강의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 교수님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활용하고 계신 교수학습 전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한 강의 온오프, 토익 토론, 플립러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새롭게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 미래교육혁신원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혁신적인 교수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2번 동그라미 3가지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념까지 함께 정리를 해 놓았고,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교과목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개발 전략은 다 모여서 학과의 교육과정의 특색을
노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디카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 CQI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 이것을 쓰는 란이 있는데요. 바로 CQI가 디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노출시키는 그 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목 설명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연계 비교과라는 란이 있습니다. 앞서서 일반 강의 계획이 아닌 코커리로 강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연계 비교과에 관련 텍스트를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운영부서로부터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좀 넣으려고 하는데 주세요 하면 간략한 소개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학습 목표입니다. 네, 역량 기반 학습 목표인데요.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제가 당구장 표시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습자가 익혀야 하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나 자질을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진술한 것이 바로 학습 목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바로 생소한 단어가 바로 행동 동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월 29일입니까? 네, 29일입니까?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10월 하반기로 오면 올수록 출근할 때마다 듣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성악가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이 갑자기 어느 날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네. 자, 음악 수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감상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제가 기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행동 동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행동 동사는 학습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나 자질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교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른 표현으로 수업의 성과를 교수자가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감상한다 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감상을 했는지, 아이가 BTS를 생각하면서 김동규의 노래를 들었는지 전혀 교수자가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 동사에 기반해서 학습 목표를 기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대 전공 역량에 기반해서 수업을 이론과 실습 및 실기로 구분했을 때 각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학습 목표로 이렇게 기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예제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의 종류가 또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별개이지만 6대 핵심 역량, 교양과 비교과에 매칭이 되어 있는 6대 핵심 역량에 대한 그런 역량 기반 학습 목표도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예시입니다. 네. 역량 설정 단계입니다. 전공 역량의 설정인데요. 1번 동그라미 강의 계획서에서 보시던 겁니다. 네, 주역량과 부역량의 두 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을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주십시오. 네, 아래 표를 보시면 인재상, 전공 역량, 그리고 역량의 비중까지, 그리고 학습 목표까지는 이전에 기술하셨던 것, 이전에 정리하셨던 것, 입력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수행 준거와
평가 방법인데요. 어떤 특정 교과목을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이렇게 설정될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수행 준거 평가 방법을 제가 예시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수행 준거는 학생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까를 판단하는 교수자의 기준입니다. 예, 그 기준을 역시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진술한 것입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감상한다가 아니라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듣고 30분 이내로 A4 3분의 2 분량의 감상문을 적어낼 수 있다. 예, 뭐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진술한 것이 바로 수행 준거입니다.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취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수행 준거라면 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돌발 퀴즈로 할 것인가? 팀 활동이 있었다면 팀 기반 활동 보고서로 할 것인가? 네, 발표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디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과목 운영 점검인데요. 예, 교수님들의 이번 학기 강의하시는 그런 전공 역량을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운영 방안과 또 교사학습 전략의 운영 방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역량과 부역량 1, 2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구분해서 기술하기 너무 어려우시다 하신다면 주역량 하나에 대한 기술은 필수로 기입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전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학습 전략 활용 방안은 앞서 교과목에 대한 기본 정보에서 하나 이상 체크를 부탁드렸던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점검 단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봐주십시오. 학습자 요구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학습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신 그런 수업에 한한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 과정인데요. 이건 적절한 예시를 찾지 못해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제 강의에서 그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범대, 비사범대, 그러니까 비사범 계열까지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OT 때 실시하는 요구조사의 목적은 학생 이해와 지속적인 관찰입니다. 그래서 주된 조사의 내용은 학습자 기본 정보와 강의 관련 제한 사항입니다. 교직 과목이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한 교과목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교육학 논술을 지원해 줘야 할지 등등을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전 학기까지 이수한 교직 과목 체크, 몇 개를 들었고 얼마만큼의 교직 이론을 알고 있는가도 아주 주요한 교과목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 운영에 대한 제한사항, 2시간짜리 수업인데 사이에 10분을 쉴까, 5분만 쉴까, 쭉 이어서 수업하고 일찍 끝낼까,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아이들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그 다음 바로 2주차에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맞춤형, 학생 요구 맞춤형 수업이 설계되고 있음을 학생들과 공유한 그런 수업인 경우에 1번 동그라미에 기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평가 결과입니다. 5점 만점에 3.7, 4.1 이런 식으로 정량적 점수를 기술해 주시기보다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수업의 장점이 무엇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고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CQI 보고서의 그 본질적 가치가 바로 교육과정 수업의 질 개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과목 CQ의 마지막 단계. 1번 동그라미 전공 역량 달성을 위한 교육 내용, 교사학습 전략, 교육 결과의 분석. 그리고 두 번째 강의 평가 결과 분석. 앞서 세 번째 그 점검 단계에서 기술하셨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개선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학과 차원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요. 단과대 그리고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학과 수준에서 CQL을 쓰실 때 아주 중요한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